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야죠. 오늘이 11일이니까 이제 딱 9일 남았죠. 이재명 최후의 날, D-9. 어제 뉴스는 났죠. 보니까 그래, MBN하고 YTN에서만 보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탄핵, 가결된 직후에 관제에서 트럼프 최측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부터 트럼프와 윤통이 계속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명줄은 9일이 남았다는 거죠. 9일 내에 윤통을 어쩌지 못하면 이재명 휘하 특히 민주당은 모조리 다 살처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거는 요 며칠 전에 나온 거죠. 제주공항을 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런데 구속은 안 시킨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려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소위 언론이나 곳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조리 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보다 더 가혹하게 통폐합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TV를 한 6, 7년 안 보다가 요 2020년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가게에다가 이제 TV를 연결해서 이제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진짜 기절초풍을 했다니까요. 1번부터 20번까지 20개 채널 중에 홈쇼핑 채널이 9개요. 정확하게는 45%긴 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그냥 50% 절반이 홈쇼핑이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국민 우민화 정책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요 빨갱이 새끼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국민 우민화 정책 해가지고 3S 정책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런데 결국에 보면 지금 거의 4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야구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보고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스크린. 결국에는 이 한류, 영화나 드라마나 이 한류의 근본 바탕이 됐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빨갱이 새끼들이 말하는 3S 정책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한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초가 됐다고 해야 되나? 초석이 됐다고 해야 되나? 국민 우민화 정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채널 수백 개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내가 볼만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채널은 솔직히 없어요. 기존의 언론들이라고 하는 기성 언론들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이라고,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냥 하죠. 그때는 죄다 이제 뭐 그냥 왜곡, 조작, 선동 방송만 하잖아요. 종편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뭐 드라마 채널이나 뭐 스포츠 채널, 그 스포츠 채널은 어차피 스포츠밖에 안 하는 거고, 드라마 채널, 아니 도대체 드라마 채널을 한 번씩 보면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돌아가면서 한 드라마 채널에서 허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달 동안에 걸쳐서 해주면 다른 채널에서 또 이어받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해주고, 또 한 채널에서 대장금을 재방송을 하면 또 대장금이 한 두어 달 만에 끝이 나면 또 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채널에서 또 대장금을 해주고. 도대체 그런 채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바로 그냥 국민 의미나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1분부터 20분까지, 20분 사이에 절반을 홈쇼핑 채널로 격번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또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진짜 자기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면 어떤 방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이 미친 새끼들이 왜 중국 간첩은 지금 구속도 못 시키고 풀어주냐고. 이게 미친 나라가 아니, 미친 새끼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죠. 뭐 그런데 뭐 조만간에 뭐든 다 도둑이 날 거니까.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그냥 큰 주제 자체가 이제 이재명의 종말이 D-9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이거 내란수계로 총살하는 것보다는 미국 인도하는 쪽으로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 최측근이 이제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바로 이제 한남동에서 관저에서 이제 면담을 했다고 하니까 보세요. MBN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직전까지는 내란 수계 막 두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됐어요. 내란 수계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내란 수계에서 대통령이. 그나마 MBN은 그나마 좀 눈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MBN하고 이거 YTN 이게 YTN이고 이게 MBN이네요. 그 지금 이 YTN하고 MBN에서만 이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전부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써놨어요. 태세 전환이 우디르급이다. 우디르가 누구 사람 이름입니까? 뭐 하여튼 비아냥거리는 그런 댓글들이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이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나오니까 처음에 악마라고 했다가 살인자라고 했다가 독재자라고 했다가 보나파르트라고 했다가 파리에 입성하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됐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체포조 총동원령에 경찰 지휘부에 이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저는 이제 지휘부 쪽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뭐, 가만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MBN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단순히 그냥 약간의 의견 차이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예를 들면,
지휘부가 만약에 총 10명이 있으면 한 3명 정도는 강력하게, 3명에서 4명 정도는 강력하게 너희들 미쳤냐고. 여기 나오듯이 정치 싸움에 왜 끼어드냐. 다 뒤지고 싶냐고. 강력하게 지금 이 브레이크를 걸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무장을 시키고 장갑차까지 출동시킨다. 지휘부가 이렇게 의견이 갈려가지고 난린데 밑에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끌려나간 이 뭡니까 그 형사들 뭐 기동대원들 현장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한남동으로 몰려들 거예요. 이 새끼들이 미쳤나?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러면 지휘부에서는 당장 진압하라고 하겠죠. 끌어내라고. 과연 지휘부도 이렇게 자중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밑에서 과연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45% 나왔잖아요. 45% 지지율. 근데 조금이라도 제정신인 형사나 뭐 기동대원이라면 절대 거짓 못해요. 뭐 감옥 가는 걸 떠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경호처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윤통은 지금 이 새끼들이 장갑차를 끌고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뭐 뉴스가 계속 나왔죠. 그러고 보면 이제 그래 어제는 경호처장이 이제 출석을 했고 오늘은 안전본부장이 출석을 했죠. 물론 이제 차장은 안 된다 해가지고 불출석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저 빨갱이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역시 잠깐 이거부터 그럼 하죠.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송현수란 제가 보니까 아마 뭐 패밀일 것 같은데 미 한국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뼈아픈 지적하면서 한미 관계 흔들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물음표를 딱 붙여놨죠. 그래 보시면 제이크 슬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슬리번 보좌관은 10일 백악관에서 연합뉴스를 포함한 10개 주요 내외신과 인도태평양 관련 라운드 테이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이게 중요합니다. 쇼킹, 충격적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이 과거형이잖아요. 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 그 당시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어 우리는 그것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해서 헌신하는 데 더 강한 민주적 국가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윤통을 지지한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고 딱 한 단어만 빼가지고 한 문장 한국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그거 생각했다고 했어요.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빼놓고 잘못됐다. 뼈아픈 지적. 한미관계 흔들? 중요한 건 잘못됐다가 아니고 생각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 달하고 일주일 전에는 이런 것들이 기자고 언론이라고 이 나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보다 더 가혹하게 이 통폐합시켜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KBS든 MBC든 SBS든 그것도 다 통합해서 그냥 하나로 하고 나머지 종편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뭐 시사, 교양, 보도, 뉴스 보도 몇 개만 살려두고 못하게 하고 오로지 그냥 뭐 스포츠면 스포츠, 드라마면 드라마, 뭐 교양이면 교양.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뭐 제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아니면 지구 뭐 저기 BBC에서 뭐 보통 하는 플라넷 어스 같은 거 이런 어떤 웅장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걸 못하게 하고 정편이나 케이블 쪽은 몇 개를 남겨준다면 오로지 그럼 니는 그냥 드라마만 만들어라. 니는 드라마 재방송만 해라. 니는 뭡니까 예능 프로만 해라. 뉴스, 보도, 시사, 교양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쓰레기들. 그리고 뭐야? 이씨, 잠깐만. 쓸데없이 이게 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갔네요. 그래 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 G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선동질이 나오는 거죠. 경호처 균열 시작. 윤체포 시간 문제. 이 선동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윤통의 어떤 좀 작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16강 끝나고 했습니까? 아마 16강 끝나고 16강에서 그 이탈리아를 꺾고 나서 아마 히딩크 감독이 그 당시에 그 인터뷰에서 그 말을 했을 겁니다.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그러니까 8강에서도 이기고 4강에서도 이기고 막 결승까지 갈 거다 이 포부를 밝힌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뭐 공수처나 경찰이나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수익 상승하는 걸 보고 약간 몸을 사리는 것 같으니까 윤통이 그러면 안 되지 이 새끼들아. 나는 지금 지금 지지율이 40%한 초중반 나오는데 아직 나는 여전히 지지율에 배가 고파. 더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으로 허점이 좀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균열 시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경호처장이 사표 내고 경찰 출석하고 오늘은 또 그래 아까 누구였습니까? 그 경비대장인가? 또 경찰 출석하고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약간 좀 뭐 경호처에 뭐가 어, 그, 뭐였죠? 제 생각에는, 아무튼, 어, 그, 윤통이, 이런 뭔가 혼선을 주면서, 빨갱이들한테 좀 더, 이제 이재명이가 이재명의 어떤 생각에 혼선을 더 주는 거죠. 조금 더 밀어붙이면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무장을 시켜서 장갑차를 만약에 끌고 나오는 순간 일단 시민들 더 튀어나올 거고요. 그러면 아마 50% 뚫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통이 한 55%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35%는 죽었다 깨나도
윤통 지지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5%를 빼고 나면 65%가 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모르겠다 하는 응답이 최소 5% 정도, 최대한 8%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최대치를 보면은 한 50, 그러니까 진짜 최대치로 보면 한 58% 정도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윤통이 한 55% 정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여전히 나는 지지율이 배고파. 이 정도 45% 가지고는 안 돼. 50%를 뚫고 55%, 50% 중반까지 최대치로 한 후반 정도까지 가야 돼. 나중을 위해서. 혹시 그런 생각으로 저걸 교란시키는 교란 작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의 뭐 민주당 얘들도 보니까 뭐 뭡니까 와 경호처 균열 시작됐으니까 빨리 밀어붙여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기사들을 보니까. 아무튼 저는 제 생각이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 정원 원점서 협의하겠다. 이거 이 정신 나간 새끼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 새끼는 그러니까 제가 대가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계속 하잖아요. 아니 윤통 지지율이 지금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니 이 결정은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행의 대행 주제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대행의 대행이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결정을 다 불시켜 놓고 뭐 악화가 되거나 그런 것만 이제 막아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 내 만족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지금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참, 뭐 어쩌겠습니까? 대가리가 안 나쁘고 눈치가 없으면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뭐 어젠가 그젠가 전용기가 뭐 카카오톡도 이제 검열해 가지고 뭐 내란 선전죄로 뭐 감옥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 검색을 해봤어요. 전용기 카카오톡으로. 그런데 더 퍼블릭하고 위키트리 그리고 네이버 메인에 걸린 거는 YTN이 단데 이것도 제목에는 없어요. 내용에 이것이 전용기 의원은 계엄 이후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한다며 댓글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 퍼뜨리라는 거 역시 뭐 고발하겠다. 이게 답니다, 이게. 근데 없어요. 네이버 메인에 걸리는 뉴스에는 안 나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제 뭐 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어제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 뉴스 장사 못하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구글 띄우면 초기 화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글 로고 있고 밑에 뭐 그거 있고 중간에 딱 그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 하나만 딱 있는 게 다죠. 그래가지고 네이버나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초기 화면에 놓지 말고 모든 뉴스 기사는 아웃링크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모든 걸 다 지우고 딱 네이버 이 로고에 회사 로고에다가
검색어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만 딱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새끼들 다 집어넣어야죠. 뭐, 왜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게 아니면 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차기 대선 주자 누구 막, 김문수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통은 어차피 나라를 한번 갈아엎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 빨갱이들을 만약에 도륙을 낸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아니면 사법부든 어디든, 검찰이든 어디든,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한 절반 정도까지 더 날아갈 거 아니에요. 사법부 같은 경우도 빨갱이들 다 쳐내면, 예를 들면 판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천 명인데, 쳐내면 한 1,000명 가까이 아마 쳐내야 되지 않겠어요? 워낙 곳곳에 많이 박아놓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들어오면, 그 수습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갖다가 세팅을 해야 될지,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예요?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태종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조리 다 죽여놓고, 철저하게 시스템을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깔아놓은 다음에 양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싹 쓸고 나서 일단 시스템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스템을 그래 누가 깔아야 되느냐? 당연히 윤통이 깔아야지. 윤통 아니면 누구도 못한다니까요. 머리에 설계를 이 상황까지 오면서 윤통 머리에서 다 나온 건데 누가 대체를 할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이것도 제가 아무튼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